이 문제는 첫 번째 제7항이 50, 제10항이 41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SN이 수열의 합이 최대가 되는 요 얘기를 알아보는 두 개 단계로 볼 텐데 일단 두 번째 SN이 최대가 된다를 먼저 생각을 해보자. SN이 뭐냐? SN이라고 하는 것이 A1, A2, A3 이런 일반항들을 다 더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애들. 자, 그런데 하나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이 있어요. 등차 수열이 있는데 요게 첫 번째 항이 11, 그 다음에 공차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예를 들어보면 A1은 11, 두 번째 항은 8, 그 다음에 5,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점점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첫째 항이 11, 공차가 마이너스 3인 이런 수열이에요. 요 상황에서 A1은 여기까지가 11 하나 더한 거. 요게 S1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1과 A2를 더하면 여기까지 더한 게 S2. 그런데 A1에서 S2가 되면서 8 커지게 되는 거죠. 더하기 8이 더 붙게 되니까. 그러면 여기 회색에다가 5를 더하면은 S3. 그러면은 더 커졌어요. 여기까지는 19, 여기까지는 24. 그 다음에 S4가 되면은 회색에다가 2를 더하죠. 더 커지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은 작아져요. 그래서 SN이 최대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 네 번째까지만 더해야겠죠. 왜냐면 왼쪽은 AN이 양수, 일반한 양수가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AN이 음수가 되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이 SN이 최대가 된다? 여기의 조건은 AN들, 수열의 합을 이루는 일반항들이 양수다, 0보다 크다. 요 얘기가 SN이 최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얘는 sum of first enterance가 되는 거잖아. 근데 약간 바꿔보면 P 곱 product of first entrance 하면은 PN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가 최대가 된다라고 하면 얘가 최대가 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이 뭐까 32, 두 번째 항이 16 이런 등비수열을 생각해봐요. 등비수열 이런 등비수열을 생각해봐요. 첫 번째 항이 32고요. 그 다음에 등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을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 곱하기를 하면은 얘는 32 곱하기 16이니까 32보다 곱하기 16까지 하는 게 그 값이 더 커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까지의 곱은 32 곱하기 16에 곱하기 8을 붙여주니까 값이 더 커지죠? 곱하기 4에도 값이 커지고 곱하기에도 커지고 곱하기 하면은 그대로지만 곱하기 2분의 1 하는 순간 줄어들어요. 그래서 PN이 최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왼쪽에 있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AN이 1보다 큰 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일반항이 1보다 작은 애들. 그래서 합이 최대가 될 때는 그 합을 이루고 있는 애들, 일반항이 양수가 돼야 되고 0보다 크다. 곱이 최대가 되는 것은 곱하기를 이루고 있는 일반항들이 0보다 크다가 아니고 1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얘는 일반항이 1보다 크다. 이렇게 곱하기와 더하기의 차이점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까지 곱한 게 최대가 돼요. 곱하기 2분의 1 하는 순간 곱의 값이 작아져요. 이렇게 1보다 크냐 작냐. 그 다음에 요거와 비슷한 얘기가 뭐냐면 fx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 증가 상태가 돼야 되는데 요거는 f'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x가 감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f'x 기울기가 음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fx가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되는 요 순간이 최대값, 극대값이 된다. 그 얘기와 비슷해요. 그런데 요 PN이 최대가 되는 것은 요 다음에 문제 있으니까 요 4번 문제하고 잘 비교를 해보시고 다시 한번 합이 최대, SN이 최대다. 그러면 일반항 AN이 양수가 된다. 그래서 노란색에 있는 조건을 가지고 일반항 AN을 알아보면은
등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차와 첫항. 그래서 H, Z랑 H를 첫항과 공차로 표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A10도 마찬가지. 첫항 A 더하기 공차 9번 9D. 요게 41. 연립방정식 풀기 도식을 빼기 하면은 마이너스 3D가 좌변, 우변은 9, D는 마이너스 3. D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가 빼기 18, 마이너스 18. A는 50 더하기 18, 68이 되죠. 그래서 A에는 공차 마이너스 3 곱하기 N. 첫장 68 돼야 돼요. 더하기 71. 그죠? 그래서 AN이 68이 첫째 항, 65가 그 다음 62가 셋째 항, 점점점 이렇게 하다 보면은 N이 대략 23이면 마이너스 69 더하기 71이니까 AN 중에 2가 나오겠죠. 2. 여기 앞에는 5가 될 거고 2 다음에는 공차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나온 거. 여기 2까지 나온 거. 여기 처리가 돼요. 여기. 자, 그럼 여기 2가 되는 거, 이게 몇 번째인지 어떻게 알아보느냐 하면 an-3n 더하기 1이, 71이 양수가 되는데 n이 작아요. 71 나누기 3보다. 요 계산하시면 23.6666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가 n이 23.6666 이렇게 된대요. 수열에서 n은 자연수니까, 요 자연수니까 23점 얼마 얼마 근처에 있는 왼쪽에 있는 애는 n이 23인 경우 오른쪽에 있는 애는 n이 24일 때. 그래서 수열의 합이 최대가 되려면은 23번째까지 2까지 가야겠죠? S23이 최대다. 계산해보면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 첫항 68 더하기 끝항 2 그리고 요 2가 될 때 n이 23, 23개 n이 1부터 n이 23일 때까지 23개 더한다. 나누기 2 23 곱하기 70 나누기 35 23 곱하기 35 요 계산하면 답이 된다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AN이 양수가 될 때 SN이 최대가 되는 거고요. 요거 S는 sum, 합. 그 다음에 곱이 최대가 된다. 곱, 프로덕트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AN이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더하기의 기준은요. 곱하기의 기준은 1.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 목표가 뭐냐?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열의 합 AN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하나 더 일반항 AN을 SN으로 바꾸기 그 다음에 수열의 합 SN을 일반항 AN으로 바꾸기 왼쪽에 있는 AN을 SN으로 바꾸기 그때 써먹는 게 시그마 그 다음 SN을 AN으로 바꿀 때 뺀다 AN은 SN 빼기 SN-1 이렇게 물론 N이 1일 때는 안 되죠. N이 1일 때는 A1이 S1하고 똑같을 거고 왜냐면 여기 S0이라고 하는 것이 0번째 항까지의 합이니까는 좀 이상하죠. 근데 여기 0이면 상관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제 보시면 SN을 알려줬어요. SN. 수열합.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AN. 그래서 SN을 AN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상한 거 P가 껴있네. 그죠? 이 P가 얼마인지 알아야 돼. P를 알려주는 게 뭐냐? 공차가 2다. 이렇게. 자, 여기에서 했던 것처럼 빼기를 통해 가지고 SN을 AN으로 바꿔줘요. AN은 SN 빼기 SN-1. SN은 PN의 제곱 더하기 3N 이렇게 되고 빼기 SN-1은 PN-1의 제곱 N 대신에 N-1 그 다음에 더하기 3 곱하기 N 대신에 N-1 자, 요거 계산해 보시면 PN 제곱 더하기 3N 빼기 PN의 제곱 빼기 2PN 더하기 P 더하기 3N 빼기 3 앞에 있는 Pn의 제곱 괄호 안에 있는 Pn의 제곱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3N 괄호 안에 있는 3N 없어지고 남는 게 요렇게
플러스 2pn 그 다음 빼기 p 더하기 3이 되죠. 이렇게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이상한 문자 p가 얼마잖아. p가 얼마냐. 그런데 요 일반항 보고 직선에서의 기울기가 요게 1창의 개수가 되는 것처럼 등차수열에서의 n의 개수 2p가 공차가 된다. 이 공차가 2. 그래서 p는 1. 그래서 an을 다시 쓸 수가 있는데 an이 p가 1이니까 2n 더하기 2가 되죠. A10은 n에 10 대입해서 20 더하기 22 이렇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등차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항과 공차. 등비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항과 공비. 자, 그러면 여기 노란색 조건을 C로 바꾸면 A4를 첫항과 공비를 이용해서 나타내요. 이게 8. A8도 첫항과 공비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죠. 요거는 128. 자, 요거 두 개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데, 와, 4차식이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많이 풀던 방식과 다르게, 다르게 좌변, 우변 더하기 빼기가 아니고 좌변, 우변을 나누기를 해버려요. 아래에 있는 좌변, 나누기 위에 있는 좌변, AR의 세제곱, 요 7제곱이네요. 자, 요것이 아래에 있는 우변 128, 위에 있는 우변 8, 이렇게. 얘가 여기, 얘가 여기, 얘가 여기, 얘가 여기. 이렇게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나누기로 했죠. 좌변 약분하시면 A 없어지고 R의 4제곱. 그 다음 얘는 2의 7제곱, 요거는 2의 3제곱이니까 2의 4제곱, 16이 되는 거죠. 그래서 R이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양수래요. R이 양수, R이 2 이렇게 되었어. R이 2. 그래서 요거 등차 수열은 1차식이니까 등차 수열은 일반항이 1차식으로 주어지니까 연립방정식 풀 때 1차 연립방정식 풀면 되고 등비수열은 일반항이 지수식으로 주어지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수의 n이 AR의 n-1제곱 n이 얼마인지 알아요. 그래서 차수가 큰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이렇게 차수가 큰 연립방정식 풀어야겠죠.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 풀 때 나누기 계산이 더하기 빼기보다 훨씬 더 편하다. 자, 이렇게 등비수열이 되는 세수 요 조건이 주어졌을 때 문제 푸는 방식은 첫 번째 간단한 문제는 등비중항. 등비중항이 기하평균하고 비슷하죠. 이게 곱하기 평균, 기하평균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이 방식은 뭐냐면 첫항과 공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세수를 표현을 해줘요. 자, 기하평균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보시면 B는 루트 AC 이렇게 되는 게 기하평균인데 이 기하평균 얘기할 때 ABC는 양수라는 조건이 있지만 등비수열에서는 음수가 돼도 상관이 없거든. 그래서 이것이 B제곱은 AC 이렇게 양변 제곱이 되는 거죠. 기하평균에서. 자, 그런데 요 문제는 요 합이 13이에요. 마이너스 13, 곱이 64예요.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요 등비중항을 이용할 수가 없겠다. 세수를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x, y, z 이렇게 쓰면 미지수가 세 개지만은 등비수를 이룬다를 이용해서 x가 a, y가 a 곱하기 공비, z는 a 곱하기 공비 두 번 이렇게. 그죠? 세수를 먼저 이렇게 설정을 해줘요. 이것이 등비수를 이루고 있는 세수 문제.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 자, 합을 계산해 보시면은요. x 더하기 y 더하기 z 요것은 마이너스 13. 곱은 x 곱하기 y 곱하기 z 이렇게. 요게 64. 이렇게 되었죠? 그럼 여기 곱하기 a의 세제곱, r의 세제곱이 64. 좌변이 a 곱하기 r 전체의 세제곱 64. 그래서 a 곱하기 r이 얼마가 되냐? 이것이
4가 되는 거죠. 그죠? AR이 4. 자, AR이 4가 되면은 여기 대입을 하기 위해서 R이 뭐냐? R이 4 나누기 A가 되죠. R은 A분의 4, 요 식에 대입을 해주면 A 더하기 A 곱하기 A분의 4 더하기 A 곱하기 A 제곱분의 16, 요것이 마이너스 13. 여기서 나온 식, 여기 아래 대입을 했어요. A 더하기 4 더하기 A분의 16은 마이너스 13. 양변에 A를 곱해서 A의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16은 마이너스 13. A. 양변 좌변 의견에 곱하기 A 한 거. A의 제곱 더하기 17A 더하기 16은 0. 인수분해 A 더하기 1 곱하기 A 더하기 16은 0.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 또는 A가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죠. A가 마이너스 1이면 공비가 여기 두 번째 항이 4였죠? 공비가 마이너스 4가 되네요. 그죠? 그럼 여기 곱하기 마이너스 4를 했으니까 여기도 곱하기 마이너스 4. 그래서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6이면은 AR이 4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4,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 곱해서 세 번째 숫자는 마이너스 1. 위에 있는 세수와 밑에 있는 세수 순서만 다르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문제는 FN이 A1 곱하기 A2 곱하기 A3 점점점 곱하기 AN 그러니까 일반항들의 곱이 되는 건데 이 곱이 최대가 된다. 앞에 있던 문제는 SN이 최대가 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문제는 곱, 프로덕트 요게 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합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항이 AN이 0보다 크다. 곱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AN 일반항이 1보다 크다.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야. 자, 요게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A1, A2, A3, A4, A5 요런 일반항들로 이루어진 수열에서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거 해볼까? 자, 첫 번째 항이 50. 첫 번째 항이 50. 그 다음에 공비가 3분의 1 해봅시다. 공비가 3분의 1. 그럼 두 번째 항은 3분의 50. 이렇게요. 그리고 3분의 50이 16점 얼마 되잖아. 그래서 50 곱하기 요거 두 번째 항 하면은 50만 있는 것보다 여기다 곱하기 두 번째 항 하면은 50보다 값이 커져요. 그죠? 그 다음에 공비를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 항은 9분의 50. 9분의 50이 얼마냐? 5, 9, 45. 요 5점 얼마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항 곱한 거는 50, 두 번째 곱하면 숫자가 커지고 세 번째까지 곱하면 숫자가 더 커져요. 그죠? 5배, 대략 5배 증가하게 되겠죠. 자, 네 번째 항은요. 공비가 얼마가 되느냐? 3분의 1이었잖아? 그래서 27분의 50. 2보다 약간 작죠? 1점 얼마. A2라고 해버려요. 그러면 여기 세 번째까지의 곱하기에서 A1 곱하기 A2 곱하기 A3에서 곱하기 A4를 하면은 값이 더 커져요. 그렇죠? 자, 다섯 번째 공비가 3분의 1이기 때문에 81분의 50 이렇게 되죠. 근데 얘는 0점 얼마냐? 0점 얼마?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곱한 게 A1 곱하기 A2 곱하기 A4까지 한 게 곱하기가 최대가 되는 거죠. 네 번째 지나서 다섯 번째 있는 숫자 81분의 50을 곱하면 값이 줄어들어요. 그러겠죠? 네. 자, 그러니까 요 얘기를 먼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야. 앞에 있는 문제는 수열의 합이 최대가 되는 거. 요 문제는 수열의 일반항들의 곱이 최대가 되는 거. 곱하기에서 커지려면 1보다 큰 수를 곱해야 되고 곱하기에서 작아질 때는 1보다 작은 수를 곱했다. 양수인 경우에서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첫째 항이 1000,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은 일반항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항이 AN이 첫째 항 1000 곱하기 공비 2분의 1의 n-1제곱. 이렇게. 근데, 여기 n-1제곱 보기 싫어서 500 곱하기 2라고 1000을 바꿔줘요. 이렇게요. 아니다. 이렇게 해야겠다. 2000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바꿔줘요. 요 n-1제곱에 있는 마이너스를 보기 싫어서. 이렇게. 그래서 2000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죠. 그냥 풀어도 상관없는데 여기 n-1제곱을 n제곱으로 바꿔봤어요. 그럼 요것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2분의 1의 n제곱이 크다. 뭐보다? 2000분의 1보다. 1 나누기 2000보다 크다. 그러면 2의 10제곱이 1024 이렇게 되고 2의 11제곱은 곱하기 1 한 번 더 해서 2048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의 답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n이 작다. 뭐보다? 11보다 이렇게 되는 거지. 11보다. 자, 그래서 FN이 첫 번째 A1 1000 곱하기 두 번째 500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A2가 500 세 번째 250 곱하기 점점점 이렇게 계속 하는데 요거 하다 보면은 몇 번째 항을 만나게 되냐면은 10번째, 11번째 항 요런 걸 만나게 될 거예요. 10번째 항이 얼마냐? 여기다 대입하시면 1000 나누기 2의 9제곱이죠. 512분의 1000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해도 돼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거 11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11번째는 여기다 대입하면은 2의 11제곱분의 2000 이렇게 되고 뭐 똑같은 얘기지만 여기 있는 걸로 이용하시면 얘는 11번째 2의 10제곱분의 10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얘는 512, 2의 9제곱 512분의 1000이니까 1점 얼마. 그래서 곱하기 하면은 그 값이 계산 결과가 앞에 있는 곱하기까지보다 커지는데 얘는 1024분의 1000 이렇게 되는 거니까 0점 얼마. 1보다 작거든? 그래서 값이 곱하기 결과가 앞에 있는 가지의 계산값보다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요 곱하기가 최대가 되려면은 여기까지. 여기 이게 몇 번째였더라? n이 11대였죠. 11대. 그죠? 그래서 fn의 최대값은 n이 11대. 요 최대값은 fn이고 f10 n의 값이 11대가 된다. 요 얘기예요. 요 문제에서 지금 등비수열로 만들어지는 숫자들 배열인데 등비수열이 되게 하는 숫자들의 배열인데 여기 자연수라는 조건을 써먹으면은 정확한 풀이 방법은 아니지만 좀 빨리 풀 수 있어요. 자, 등비수열이 어떤 수열이냐? 등비수열은 곱하기로 계산되어지는 그런 수열이잖아? 근데 곱하기로 바꾸는 것이 인수분해란 말이지. 곱하기로 표현되는 게 인수분해란 말이지. 그럼 여기 있는 숫자들 3, 4, 18을 소인수분해보면은 18은 2 곱하기 3의 제곱. 3은 소수니까 뭐 분의 끝. 그 다음에 4는 2의 제곱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 가로줄과 세로줄이 다 등비수를 만들어주는 건데 말이에요. 여기는 곱하기 3이 없네. 근데 여기는 곱하기 3이 하나가 있고 여기는 곱하기 3이 두 개가 있어요. 그죠? 오른쪽으로 갈 때마다 곱하기 3을 붙이면 되지 않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확한 풀이 방법은 아니지만 조금 빨리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곱하기 2가 없네? 여기는 곱하기가 하나, 여기는 곱하기가 두 개.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곱하기 2를 붙여주면 되겠다. 곱하기 2를 붙여주면 되겠다. 그래서 3에서 한 칸 아래로 내려갈 때 없던 곱하기 2를 해서 2 곱하기 3. 그죠? 그러면 여기 가운데 가로줄, 여기 가운데 가로줄, 여기. 요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곱하기 3이 하나, 곱하기 3 하나 더 붙게 되었죠. 그 왼쪽으로 할 때는 곱하기 3을 떼어내서 나누기 3을 해서 왼쪽이 2.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등비수를 만들어준다. 곱하기 2. 요거 때문에 왼쪽 위에 숫자가 1인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1, 3, 9 이렇게 되고요. 여기 요 가운데 세로줄, 여기서는 곱하기 2가 하나 더 붙어서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내려오게 만들면 곱하기 하나 붙여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1 있고요. 1, 여기 9 있고요. 여기 9, 여기 2 있고, 그 다음에 여기 6 있고, 그 다음에 4, 3, 12, 4, 9, 36 이렇게 있게 되겠죠. 그래서 등장하지 않는 숫자는 8. 자, 등비수열인데 자연수래. 그래서 자연수를 인수분해, 소인수분해 하면은 문제를 조금 간단하게 풀 수 있다.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를 알아두면 좋은데, 첫 번째, 원래값 A에서, 자, 비율 R만큼 증가했다 값이. 그러면 A에 곱하기 1 더하기 R을 해주는 거죠. 여기에서 괄호 안에 있는 1과 R의 의미가, 얘는 원래값, 그 다음에 여기는 변화량. A 곱하기 R이 변화량이 되는 거죠. A 더하기 AR. 원래값, 변화량. 원래값에다가 변화량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곱하기 A로 묶어버리니까는 이런 모양식이 되는 거죠. 자, R만큼 비율 R로서 이렇게 증가했다. 그럼 1 플러스 R을 보는 거고. 비율 R로서 감소했다. 그러면 A에 곱하기 1 빼기 R을 하는 것.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이 언제냐에 따라서 가치가 다 달라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조선모사.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또는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이게 거기서다. 이런 의미로 이제 많이 인용되는 말인데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와 아침에 3개, 저녁에 3개, 3개, 4개와 4개, 3개는 다른 얘기다. 어떤 게 더 좋냐?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가 더 좋아요. 자, 요거를 약간 다른 걸로 말을 해주면 아침에 3개, 4개, 저녁에 4개, 3개 얘는 별 차이가 안 나지만은 2000년의 그 1억과 2025년의 1억은 다른 돈이에요. 좀 더 시간을 걸리면 한 1980년? 1980년대 1억은 아파트 한 채를 사고 남는 돈인데 2025년에 1억은 웬만한 외진곳 아니면 아파트 한 채 사기 힘들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돈의 가치는 다르다. 그죠? 그래서 요 문제 보면은 어떤 애가 10년 동안에 적응을 하는데 첫 해 넣는 돈, 두 번째 넣는 돈, 세 번째 넣는 돈 시간이 달라지니까 그 화폐의 가치가 다 달라요. 그래서 화폐들을 표시할 때 시간에 따라서 따로따로 이렇게 나타내 주셔야 돼요. 자, 제1년 첫 해,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제2년, 두 번째 년, 제2년. 1년과 제1년은 다른 얘기지만 우리 구별 잘 안 하죠. 그래서 제 빼고 쓸게요. 자, 세 번째 년, 제3년, 제4년 이렇게 적립하는 돈을 시간에 따라서 따로따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얼마를 적립을 하냐, 적응을 하냐, 200만 원, 2 곱하기 100, 10의 제곱, 만 4제곱, 그래서 16제곱. 이렇게요. 요 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자 붙어가지고 4% 증가하는데 곱하기 1 플러스 비율을 10번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돕는 거는 200만 원, 200만 원. 4% 많은 금액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4% 증가한 거 1 플러스 0.04, 1.04를 곱하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3년, 제3년, 세 번째 연도에 적립하는 거는 200만 원에다가 4%씩 많은 늘려서 저금하는 거니까 곱하기 1.03배. 이 4% 증가시킨 걸 두 번 하죠? 곱하기 두 번. 그래서 제곱, 1.04의 제곱 이렇게 된 거고. 네 번째 제4년에 적립하는 것은 200만 원 곱하기 증액시킨 것 1.04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10년 말, 제10년, 10년 말, 여기는 10년 초 1월 1일, 10년 말 12월 31일이 되면 10년째 되는 해에 적립한 금액은 200만 원 곱하기 증액시켰어요. 9번 곱하기 1.04의 부제곱 이렇게 되죠. 근데 요동 또한 12월 31일 날 계산할 거니까 1년이 지나서 이자가 붙게 되죠. 이자가 얼마? 이자가 4%예요. 비율 4%. 그죠? 자, 그래서 요 적립한 거 200만 원에 4% 증액을 9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자 4% 1.04 한 번 더 계산해줘. 요 앞에 제9년에 9번째 저금한 것은 200만 원에다가 증액을 한 번 덜, 그래서 8번 했고요. 2년 지나게 되는 거니까 이자를 2번, 1.04를 제곱하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돈과 여기 있는 돈이 똑같아요. 왜냐? 위에 있는 거는 8번 증액해서 늘려서 저금했고 이자를 2번 받았어요. 그 다음에 아래 있는 것은 9번 증액 늘려서 저금했고 이자를 한 번 받았어요. 근데 증액하는 비율 4%와 이율 4%가 똑같기 때문에 얘랑 똑같이 1.04에 10제곱, 10제곱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맨 처음 저금한 것은 200만 원에 증액 한 번도 안 했는데 대신 이자를 10번 받는다. 두 번째 적립한 돈은 증액을 늘린 것을 한 번, 200만 원에 증액 한 번 곱하기 1.04. 이자는 9번.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돈들이 원리합계에 포함이 되어지는데 다 똑같은 돈이에요. 그래서 합을 하면은 200만 원 곱하기 1.04 10제곱이 되는데 얘도 10제곱, 얘도 10제곱, 얘도 10제곱, 얘도 10제곱. 그것이 10개가 된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20 곱하기 10의 6제곱 곱하기 1.48. 자, 여기 일반항 AN이 2분의 1의 n-1제곱을 보고, 자, 요거 지수식이네? 요거 등비수열이구나. 지수식이면 등비수열, 1차식이면 등차수열. A1이 얼마냐? n이 1일 때 A1은 2분의 1의 n제곱, A2는 2분의 1의 1제곱, A3은 2분의 1의 2제곱, 3 빼기 1, 2제곱, 그죠? A4는 2분의 1의 세제곱. 그래서 첫 항이 1,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 되는 거죠. SN은 어떻게 되느냐? 1 빼기 공비분의 1. 첫 번째 항 곱하기 1 빼기 공비의 n제곱 이렇게 되어서 SN이 1 빼기 2분의 1, 분자는 1 곱하기 1 빼기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었죠. 분자분모에 곱하기 2를 해주시면은 분모는 1 쓸 필요 없고요. 분자는 2 빼기 2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 또는 2 빼기 2분의 1의 n-1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뭐 별 얘기 아니지만 여기 있는 거 미리 해놓으면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1은 2분의 1의 n 더하기 1 빼기 1 제곱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기억 an 더하기 sn은 an은 2분의 1의 n 빼기 1 제곱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고 더하기 SN은 여기 있는 애 여기 가져와가지고 2 빼기 2분의 1의 n-1제곱이죠. 2분의 1의 n 빼기 1제곱, 2분의 1의 n 빼기 1제곱 없어지고 요 두 개 an 더하기 sn 한 것이 이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니은 로그 2의 an 아까처럼 대입 로그 2의 2의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 요거 다시 n 빼기 1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n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요거 안에 있는 지수가 요거 앞으로 왼쪽으로 가서 곱하기가 되니까 근데 요거는 1차식이나 등차수 또는 n이 1일 때 0 n이 2일 때 마이너스 1 n이 3일 때 마이너스 2 n이 4일 때 마이너스 3 첫째 항이 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1인 등차수야. 아 이거 딱 보고 1번 항이 1차식이구나 그러면은 등차수야. 그 다음에 디귿은 an 플러스 1 요거 2분의 1의 n제곱 빼기 an 2분의 1의 n 빼기 1제곱 요거 갖고 와요. 그 지수 빼기 지수 더하기 지수 있으면 묶어내기 2분의 1의 n 빼기 1제곱으로 묶어내면은 앞에 2분의 1 남고 두 번째 항에는 빼기 1 남고 이렇게 얘가 2분의 1 남겨주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을 남겨주겠죠. 그래서 요 괄호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n 빼기 1제곱 지수식이죠? 그럼 등비수요. 또는 첫 번째 항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빵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두 번째 항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1제곱 세 번째 항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2제곱 그래서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기억참, 니은도 참, 디귿도 참. 일반항 AK를 알아봐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 시그마를 붙여줄 거야. 그런데 이 합을 구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의 공통이 뭐냐? 다 곱하기야 곱하기. 두 수의 곱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 개 곱하기인데 왼쪽만 보면은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2, 세 번째는 3, 네 번째는 4, K번째는 K 이렇게 되죠. 왼쪽만 보면 곱하기 왼쪽만 보면 오른쪽 곱하기의 오른쪽만 보시면은요. 첫 번째는 10, 두 번째는 9, 세 번째는 8 요거 오른쪽만 보는 거야. 점점점. 그럼 K번째는 뭐냐? 10이 아니고 11 빼기 K가 되죠. 이거를 첫째 항 10에 공차 마이너스 1 K 한 번 더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많이 풀다 보면 이게 바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일반항 AK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왼쪽에 있는 K 곱하기 오른쪽에 있는 11 빼기 K가 되죠. 요렇게 한 다음에 2단계 합은 일반항 구해놓은 AK에 시그마를 붙여줘요. 이 문제에서는 1부터 10까지 10개를 넣는 거다. 그래서 AK 대입합니다. K는 1부터 10까지 11K 빼기 K의 제곱 11 곱하기 시그마 1부터 10까지 K 55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1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거든요. 더하기 점점점 합을 구할 때 1단계 일반항을 쓰시고 2단계 일반항 앞에 시그마를 붙여준다. 이 문제에서는 수열의 정의, 수열의 데피니션을 잘 알아봐야 돼요. 그 부분. 자, 여기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점 A가 n번째 도착한 꼭지점이 AI일 때 AN이 I다. 아, N에 대입을 해봅시다. A1. 점 A가 1번째 도착한 점 꼭지점이 P 얼마지? P2죠. 여기. 그죠? 그러니까 A1이 2가 되는 거죠. A1이 요거. 요거. A1이 I래, I. I가 뭐냐? 꼭지점 P에 붙어 있는 번호. 요거. 그래서 얘 때문에 첫 번째 점 A가 P2번, 2번에 있으니까 A1이 2가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 N이 2일 때를 알아봅시다. N이 2일 때, N이 2가 되면 두 번째 꼭지점이 어디가 되느냐? A가 몇 번째 꼭지점으로 갈게요. 자, 여기 보면은 n번째에 PI, 근데 1번째에 P2에 있었죠? 근데 그 다음 n 플러스 1, 2번째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은 얘가 플러스 i만큼, 근데 i가 2잖아. i가 2죠,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플러스 2. 그래서 여기 한 번, 두 번, 2cm. 두 번째는 P4가 되는 거죠. P4가. 자, 두 번째는 P4에 있어요. 그래서 n이 2일 때 A2는 4. 여기에 AN은 I라고 그랬거든. 그죠? 요 I가 어디 있는 거냐? 여기 PI. P4네. 그 두 번째 항이 4. 자, 세 번째로 가봅시다. 세 번째로 가보시면은요. n이 3일 때 n이 3이면 세 번째 지금 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 얘기. 나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에 꼭지점이 어떻게 되느냐? P가 얼마냐?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일로 오면은 n번째, 두 번째 P4였어요. 그 다음 번째, 세 번째는 P 얼마가 되느냐? 여기 두 번째에 PI, 두 번째 PI, I가 4네? 그래서 더하기 I를 하는데, 그 I 값이 4가 된대요. 여기에서 네 칸,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얼마? 세 번째는 P3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위치하는 점의 이름이 P3이니까 A3은 3이다. AN이 I라 그랬죠? AN이 I가 어디 있는 거냐? 꼭지점에 달려있는 번호야. 꼭지점의 번호가 3이니까 A3은 I, A3은 3. 이렇게. 자, 다음 보시면 세 번째에 A점이 있는 위치가 어디냐? 세 번째에 P3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I가 3이죠? I만큼 이동한대요. 더하기 I가 3. 그래서 다음에 있는 네 번째는 여기 P3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죠. 네 번째 있는 점의 위치 P는 P4가 된다. P2이 된다. P2. 3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갔으니까. n이 4일 때 네 번째에 있는 점의 위치가 P1 이렇게 되어서 여기 AN이 I라고 했는데 I는 뭐냐? 꼭지점의 번호. 근데 그 번호가 1이 돼요. 그래가지고 A4는 네 번째 A4는 그게 1이다. 왜? I가 1이니까. 그렇죠? 자, 다음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로 가봅시다.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로 갑니다. 네 번째 A점의 위치는 P1. 그러면 네 번째에 P1이 있으면 i가 1인 거죠? 요게 1. 그래서 1만큼 이동한다. 1만큼 이동해가지고 여기서 한 칸 가니까 P2가 되죠. 1만큼 이동해서 P1에서 P2가 된다. P1이 P2가 된다. n이 5일 때 다섯 번째는 A점이 어디 있느냐? 다섯 번째는 P2에 있게 된다. A5가 2가 되는 거죠. i가 2니까 여기 i값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 2가 점의 위치 2, P2 요 2가 얘랑 똑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2,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1. 수열이 어떤 숫자들로 만들어진다. 어떤 숫자들이 나열되냐 2, 4, 3, 1, 2, 4, 3, 1, 2, 4, 3, 1, 이 12번째. 이렇게 나열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150개 더해, 150개. 자, 150개 더하면은 요 2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1, 요 4개 하나 묶고, 2, 4, 3, 1 하나 묶고, 2, 4, 3, 1 하나 묶으면 이 묶여지는 숫자들, 일반항들이 4의 배수가 되겠죠. 그죠? 150 근처에 있는 4의 배수 148. 148까지 더한 다음에 149번째, 150번째. 이렇게 더하시면은 수열의 합을 계산할 수가 있다. 자, 요 문제에서는 요거를 좀 잘 이해하면 문제 풀이에 많이 도움이 될 거야. 뭐지? 얘가 뭐냐면, 잘 모르겠는데. 아, 써볼까? A1 있고, A2가 있고, A3이 있고, A4, A5, A6까지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i가 1이다. i 1 더하기 1 빼기 i 1이 A1이에요. i가 1일 때. i가 1일 때. 그 다음에 i가 2다. 그러면은 A2 더하기 1 빼기 A2가 되는 거죠. i가 3이다. A3 더하기 1 빼기 A3이죠. 무슨 얘기? 빼기 계산을 했잖아. 빼기 계산을 했으니까 요거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차이. 차이. 자, 책이 없는 얘기지만 요 차이들을 써놓은 게 개차수열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시고 차이를 써놓은 게 개차수열이에요. 아하! 그래가지고 요거 파란색을 저기 짧게 DI 이렇게 있거든? 디퍼런스를 해가지고 D라고 썼나 봐. I 번째 디퍼런스. I 번째 차이. 그죠? 차이. 다시 요것이 다음 항과 앞에 항 빼기 한 거 차이를 나타낸다. 차이. 근데 특별히 차이가 똑같은 걸 뭐라 그러게? 차이 똑같은 걸 뭐라 그래요? 공차. 차이가 똑같은 건 공차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공차인지 아닌지 몰라. 공차인지 아닌지 몰라. 그래서 얘네가 그 차이가 di로 주어져 있는데 걔네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자연수로 만들어진 수열들이니까 차이 또한 자연수가 돼야 돼. 그리고 차이가 맨날 양수래요. 그래서 A1, A2, A3, A4, A5가 되면서 이 n번째 항들이 n이 커질수록 값이 커지는 그런 수열이 되는 거야. 수열이. 점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점 이렇게 해서 A34를 알아내는 건데 이 A34가 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래. 그죠? 그러면 34번째 숫자가 작으려면 차이가 커야겠어요? 작아야겠어요? 작아야 돼요? 그럼 이 문제에서 가장 작을 수 있는 차이가 얼마예요? 0.1인가? 0이에요? 아, 0은 안 돼요. 차이가 0보다 크다 그랬기 때문에 0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0.1인가? 아니요. 일단, 네, 맞아요. 일단 0.1이 차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연수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가장 작은 차이가 1이에요. 그죠? 요즘 애들도 놀부흥부전 얘기 그 학교에서 배우나? 옛날에 배웠어요. 그 흥부네 집에 자식이 되게 많다며. 옛날에 배웠다며.
아니요, 흥부 집에 그 다자녀 가구고요. 놀부 집에 그래요. 저출산 가족이에요. 뭐가요? 애가 없었나? 몰라. 하여튼, 근데 흥분의 식구에 애들이 되게 많아요. 요 수열이 흥분의 식구의 자식들이에요. 여기가 막내, 여기가 끝에 두 번째, 끝에 세 번째, 끝에서 네 번째 이렇게. 자식이 34명인가 봐. 그 34, 제일 나이 많은 자식의 나이가 작으려면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야 돼요? 조금 나야 돼요? 조금. 몇 살 차이? 빵 살 차이 안 돼요? 한 살 차이. 얘가 다 한 살 차이야, 한 살 차이. 그죠? 근데 1이 몇 개까지 있을 수 있대요? 7개까지. 그죠? 7개까지. 작은 차이가 1이 7개까지 있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요 나이 차이 1이 되는 게 7개. 그럼 더 이상 나이 차이가 1일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 작은 차이가 얼마야? 2죠, 2. 그 다음 차이가 2인 거. 차이가 2인 거 얼마 아까? 7개. 작은 거 쓸 수 있는 만큼 다 써버려요. 8개면 안 돼요. 이 조건에 같은 수, 같은 차이 디퍼런스가 7개까지 될 수 있대요. 네? 뭐요? 네. 셀프는 결정적인 거지. 답을 찾을 수 있는 결정적인 거지. 응? 차이가 응. 1이 되는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요? 그냥 같은 수가 차이가 1은 나야 돼. 차이가 1은 나야 되는 거는 뭐냐면 요거 때문에 그래요. 차이가 0보다 크다. 0이 안 돼. 위에 조건 가가. 그러네요. 그 안에 특별히 그 차이가 되는 숫자 같은 것은 7개까지 올 수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차이가 3인 게 요거 또 닥쳐버렸지. 7개. 크다기보다는 저걸 존재하고 밑에 걸 푸는 거 아니에요? 뭘요? 가를 존재 그럼 좀 이따 얘기합시다. 왜냐면 이제 문제 풀이에 이제 별 도움 안 되는 얘기니까. 그래요. 7개가 계속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는 작은 차이부터 차곡차곡 채워나가야지 34번째 값이 작아지는 거죠. 근데 이 중간에 차이 100자 하나 뜩 넣어버리면은 나이가 갑자기 100살만큼 늘어나요. 그럼 34번째 항 A34 값이 갑자기 점프를 하겠죠. 이렇게. 차이가 1인 거가 같아서 7개가 한 건데 더 이상 같은 수를 줄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2를 쓴 거예요. 3, 4, 2 불러내야 될까요? 차이가요? 또 2 차이 나는데 7개를 쓰면 수가 14개거든요. 아니지. 1이 7개, 2가 7개가 있죠. 그래서 같은 숫자 1, 7개. 같은 숫자 2, 7개. 됐어요? 그 다음에 차이가 4인 것도 몇 개까지 채울 수 있어요? 7개. 차이가 5가 되는 거 몇 개? 7개인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자,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필요한 얘기는 뭐냐 하면은, 첫 번째 항에서 34번째 항 갈 때 몇 칸 가야 돼? 몇 칸? 33칸 가는 거죠. 차이를 몇 개 더해야 돼? 33개를 더해야 돼. 근데 여기까지가 28개잖아. 그죠? 근데 여기다가 7개가 아니고 5개만 더 더하면 돼요. 그죠? 7개가 5개만 더 더하면 돼요. 이거는 차이가 33개가 필요해요. 33번 이렇게 그 수열이 진행되면은 34번째가 되는 거예요. 순서는 상관없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순서 상관없어요. 그죠? 그래서 1을 모아서 7번 더해요. 그 다음에 2를 모아서 7번 더해요. 3을 모아서 7번, 4를 모아서 7번, 5는 5번. 좀 뭐 있어 보이게 식으로 쓰면은 A34가 되려면은 혹시 아까 봤던 건데 첫 번째 수열의 항에다가 첫째 항에다가 차이 DI를 이거 I라 써야겠네요. DI를 I가 1일 때부터 33일까지 더하는 거야. 근데 차이가 조금 나야지 34번째 항이 작은 수가 돼요. 조금씩 더야지, 조금씩 더야지. 조금 더야지. 그럼 저기 33개에 있는 DI들이 1, 2, 3, 4, 5 중에 하나야. 여기다 뭐 120 이런 거 더하면 안 돼. 갑자기 커져요, 얘가. 그럼 33개를 더하는데 얘네들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애들끼리 모아.
같은 애들끼리 모아주면은요, 그 안에 1이 7개 있을 거고요. 2가 7개 있을 거고요. 3도 7개 있을 거고요. 뭐 다 7개래! 그럼 7로 묶어. 1이 7개, 2가 7개, 3이 7개, 4가 7개. 에다가 5가 5개. A1은, A1 얼마래? A1은 얼마야? 안 나왔어요? 그럼 A1이 1이 되는 게 제일 작겠지. 네. 그죠? 그래가지고, 요게 1 더하기 7 곱하기 10 더하기 25, 96. 그게 가장 작은 수죠. 자, 그래서 얘는 수학 문제라기보다는 IQ 테스트. 여기에는 지금 시그마가 2개가 있잖아? 시그마가 2개가 있는데 바로 안에부터 계산하시면 돼요. 자, 여기 노란색 먼저 계산할게요. 바로 안에 있는 시그마. 그러면 시그마 계산할 때 기본 여기 2개 항에 시그마를 분배 법칙 비슷하게 해줘가지고 시그마 K가 1부터 M까지 K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M까지 M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앞에 있는 시그마 계산하고 뒤에 있는 시그마 계산이 완전 달라요. 얘는 뭐냐면 K가 1일 때 1 더하기 K가 2일 때 2 더하기 K가 3일 때 3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K가 1일 때 M 더하기 K가 2일 때 M 더하기 K가 3일 때 M K가 4일 때 M 이렇게. 그래서 여기 요 인덱스, 더미 인덱스하고 시그마 안에 있는 식에 있는 문자하고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그래서 앞에 있는 시그마가 뭐냐? 앞에 있는 시그마는 2분의 M 곱하기 M 더하기 1이고 뒤에 있는 시그마는요. M을 M번 더해라. M 더하기 M 더하기 M 더하기 M 더하기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한 것이 노란색 계산. 여기 노란색 계산. 그런데 이 노란색 계산하고 나니까 요 밖에 또 시그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시그마 M은 1부터 N까지. 시그마 M은 1부터 N까지. 이렇게요. 그럼 다음 단계로서 파란 시그마를 계산하면 되는데 시그마 안에 있는 식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합시다. 2분의 1 밖으로 빼버려요. 네, 시그마 M은 1부터 N까지. M의 제곱 더하기 M 더하기 2M의 제곱. 이렇게요. 그래서 분수 통분하는 것보다 밖으로 이렇게 빼버리는 게 계산하는데 많이 편할 거예요. 2차 3M의 제곱, 1차 M 이렇게요. 따로따로 하시면 2분의 3 시그마 M1부터 N까지 M제곱 더하기 2분의 1 시그마 M은 1부터 N까지 M 이렇게 되었는데 2분의 3 곱하기 6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 곱하기 2N 더하기 1 알겠지? 이 공식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 얘는 시험에 안 나오기가 힘들어요. 시험에 안 나오기가 힘들어요.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얘도 시험에 안 나오는 게 힘들어요. 근데 얘가 90이 된대, 90. 얘가 90. 에이, 뭐 시키면 왜 이렇게 복잡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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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일단은요, 요거 약분하시고요. 이렇게. 양변을 얼마 곱해요? 4 곱해버려요. 양변을 4 곱하시면 n 곱하기 n 더하기 1 곱하기 2n 더하기 1 곱하기 4 때문에 이거 없어졌고 더하기 얘도 곱하기 4 때문에 없어지고요. n 곱하기 n 더하기 1이죠. 요게 360 이렇게 되었죠.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하냐? 3차 방정식인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묶어내기, 묶어내기, 묶어내기. 이거를 n 곱하기 n으로 묶고 n 더하기 1로 묶고 앞에 있는 2n 플러스 1 남고요. 뒤에는 1 남고요. 요게 360이래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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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얘는요, n 곱하기 n 더하기 1 곱하기 요 괄호가 2n 더하기 2예요. 이렇게.
네, 얘가요. 2n 더하기 2예요. 이렇게. 그죠? 다 했어요? 여기 어떤 식이냐? n 곱하기 네네. 미안해요. 네네. 그러니까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이 180이 되는 거죠. 이 3차 방정식인데 어떻게 쉽게 풀 수 있냐면은 요 180이 n이랑 n 플러스 1, n 플러스 1 곱하기로 된대요. 그게 무슨 얘기? 소인수분해 하면 돼요. 180을 2로 나눠요? 90. 2로 나눠요? 45. 그 다음에 3으로 나눠요? 15. 3으로 나누면 5예요.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거든요. 180이 어떤 곱하기로 만들어지는 거냐면 n이랑 n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그랬거든. 5 곱하기 2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n이 얼마게? 5. n 플러스 1이 얼마게? 6. 이렇게. 그래서 n이 얼마다?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거 3차 방정식 풀어도 되는데 다시 이거 전개한다면 인수분해가 귀찮아요. 그래서 자연수의 특징 중에서 요것이 곱하기로 계산되어지 표시된 거다. 그럼 곱하기로 바꾸는 게 그게 인수분해. 숫자는 소인수분해. 이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여러 개 더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10개면 꽤 많은 거야. 여러 개를 더하기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요 문제 유형을 분류할 수 있냐면은 수열의 합을 계산하는 거다 이거죠. 수열의 합. 수열의 합을 계산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첫 단계. 얘네들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 K번째, 일반항을 구하세요. 일반항을 구하세요. 그러면 A가 있으니까 다른 거 써야지. 뭐 BK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시그마를 붙여요. 요 문제에서는 10개, 1부터 10까지 BK. 요 계산하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수열의 합을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은 첫 번째가 뭐, 두 번째가 뭐, 세 번째가 뭐, 얘네들을 다 나타내기 싫으니까 그 몇 번째 하는 것을 문자 K를 이용해서 나타낸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K번째가 무엇이 오는지를 알아볼 때 분자만 따로 봐요, 분자. 분자가 3, 5, 7, 9, 점점점 2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공차가 2, 첫 번째 아니 3, K번째는 2K, 공차 곱하기 K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암산 가능하죠.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 3 더하기 2 곱하기 K-1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 얘만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그지? 첫째 항이 3이 되도록 더하기를 붙였다. 이렇게. 끝! 그 다음에 분모. 분모는 대폭 편해요. 바뀌는 게 여기 첨자만 바뀌어. 그래서 분모의 K번째는 AK야. 그죠? 그래서 요 분수들을 더하는데 K번째 생긴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은 분모가 AK이고 분자가 EK 더하기 1이죠. 이 일반항 구했죠? 여기에다가 10개 더하는 거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오케이. 요 계산은 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거 없다. 그럼 계산하기 쉬워. 저 없다 그러면 계산하기 쉬워요. 그죠? 저 계산하시면 120인가? 그런데 여기 얘가 암호야, 암호. 왜? 그때그때 다른 거거든. 그때그때 다른 거거든. 요 문제에서는 AN이 요렇게 된다고 써 있어요. AN이 시그마 K제곱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꼭 여러분들 알아둬야 되는 공식이고요. AK는 N자리에 K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식이 시그마 1부터 10까지 분자는 2K 더하기 1 분모는 K 곱하기 K 더하기 1 곱하기 2K 더하기 1이에요. 나누기 6 이렇게. 지금 AN에서 AK가 되었으니까 N에 있는 문자들이 다 K로 바뀐 거. 오케이. 분자 분모에 6을 곱하시고요. 약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k 플러스 1, 2k 플러스 1 약분됐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곱하기 k 더하기 1분의 분자는 6 이렇게 되는데 그 곱하기 6을 밖으로 빼도 되죠. 그죠?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시그마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자, 시그마 계산하려면 시그마 안에 있는 식이 어떤 모양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공식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요게 1차일 때 시그마 k, 2차일 때 시그마 k 제곱, 3차일 때 시그마 k 세제곱 또는 지수식 등비수열일 때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걸 잘 기억해야죠. 올려? 여기 할 때 부분 분수 빼기로 만들었죠. 빼기. 빼기. 여기 있는 회색이 뭐 빼기 뭐냐 하면은 k분의 1 빼기 k 더하기 1분의 1이죠. 다시 부분 분수의 의미가 통분 거꾸로 한다. 통분 거꾸로. 분모가 k 곱하기 k 더하기 1이 되려면 어떤 분모 통분했냐 이거야. k분의 1이랑 k 더하기 1분의 1이랑 통분하면은 분모가 2개 곱하기 k 곱하기 k 더하기 1이 되죠. 통분하면 알겠지만은 분자 1하고 똑같고요. 왼쪽에 있던 6 곱하기 시그마 1부터 10까지. 그래서 요 계산한 결과 6 곱하기 1 빼기 11분의 1이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돼요.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잠깐 1학년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한번 봅시다. 1학년 교과서 경우의 수에 보면은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이 몇 가지냐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어요. 자, 여기 7단짜리 계단이라고 했는데 이 7단짜리 7 대신에 n 이렇게 바꿔주면은 똑같은 문제가 돼요. 이렇게 바꿔주면은 자, 계단이 7칸인데 7칸 올라갈 때 한 칸 또는 2칸만 오를 수가 있다. 그러면 이 7번째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6개 계단을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한 칸 뿅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섯 번째에서 한 칸 더 올라가서 7번째 계단으로 간다. 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요 경우의 수는 A6 그리고 한 칸 올라가는 경우의 수 한 가지. 한 칸을 해서 한 가지가 아니야. 방법이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바닥에서 5번째 계단 올라간 다음에 6번째는 거치지 않고 2칸 올라감으로써 제7단으로 간다. 5번째 계단으로 간 다음에 2칸을 간다. 7단으로 간다. 이렇게. 그러면 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A5 그리고 요렇게 한 번에 2칸 올라가는 방법 한 가지 이렇게. 그래서 A7 7개 계단 올라가는 방법의 수는 A6 곱하기 1 또는 더하기 A5 곱하기 1 이렇게 요거를 문자 n으로 나타내면은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1 더하기 an 어디선가 들어봤을지도 모르는 수열의 점화식 피보나치 수열을 나타내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문제로 돌아옵시다. 여기 문제로 돌아오면은 아까 계단 문제랑 되게 비슷한데 가로 길이 n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요 두 가지 모양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할 거예요. 이렇게 요 길이가 n 또는 n 플러스 1이라고 해요. n 플러스 1. 그러면 여기 n 플러스 1에다가 요 빨간색 타일을 하나 더 붙여요. 가로 길이가 1, 전체 길이는 n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요렇게 왼쪽에 있는 까만색 n 플러스 1 길이를 만드는 경우의 수는 a n 플러스 1. 바닥을 덮는 방법의 수가 an. 어떨 때? 가로 길이가 n일 때. 요 경우의 수가 an. 그러면 가로 길이가 n 플러스 1이면 얼마냐? 몰라. 근데 그거를 a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또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은 여기 가로 길이 2짜리를 붙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가로 길이 n에서
이만큼에서 요 파란색을 붙여줘야 돼. 그러면 전체 길이가 n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가로 길이가 2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만 있느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만들 수도 있냐면 길쭉한 빨간 타일을 옆으로 뉘어서 이렇게 가로 2, 세로 1, 가로 2, 세로 1 가로 길이가 마찬가지로 2가 되는 거죠. 그죠? 전체 가로 길이 n 플러스 1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또 어떤 모양도 가능할 수도 있느냐? 가로 길이 n 요렇게 메꾼 다음에 오른쪽에 요렇게 빨간 타일을 2개를 붙여줘요. 요렇게. 근데 얘는 이미 했어요. 중복되는 거거든. 여기 이미 한 거잖아, 그지? 여기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n 플러스 1만큼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맨 오른쪽 n 플러스 1을 만들 때 빨간색이 세워져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얘는 이미 경우의 수에 방법의 수에 생각을 한 거야. 따지고 또 세면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 방법이 어떻게 되냐? 이게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의 경우의 수 가로 길이가 n이 되도록 만들어지는 경우 수가 an, 가로의 길이가 n일 때 바닥을 덮는 방법의 수가 an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요 경우의 수는 an 곱하기 한 가지, 요 경우의 수는 an 곱하기 한 가지, 빨간색을 뉘어서 옆으로 길쭉하게 아래 하나 위에 붙이는 하나 한 가지, 요 경우의 수는 an 플러스 그리고 한 가지 이렇게 가로 길이 n 플러스 1에다가 빨간 타일을 세워가지고 하나 더 붙여주면 돼요. 요 맨 마지막 할 필요 없는 거 지워버릴게요. 이거는 그래서 가로 길이 n 플러스 2가 되도록 만드는 방법의 수가 an 플러스 2인데 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an 더하기 1에다가 곱하기 1 곱하기 할 필요 없고 또는 an 더하기 an 2an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 곱하기가 없으면 P만 치수열이고 요 문제에서는 an 곱하기 2가 있죠. 이렇게 정사각형을 붙이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직사각형을 위에 하나 아래 붙이는 방법 하나. 그래서 두 가지.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수학적 기납법 증명. n이 k일 때 앞에 있는 시기처럼이면 n이 k 플러스 1일 때 다음에 있는 식도 참이다. 이게 수학적 기납법 증명의 핵심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증명해야 되는 식은 분홍식. 좌변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는데 말이에요. 맨 끝에 있는 한 2의 n제곱분의 지수식이네. 이거 보고 등비수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이는 등비수식이 아니고 분모가 1일 때 1분의 1 더하기 분모가 2일 때 2분의 1 더하기 다음에는 3분의 1 분모가 1씩 커져요. 1씩 커지는데 분모가 얼마가 될 때까지 더하느냐? 2의 n제곱. n이 k면 2의 k제곱이 될 때까지 2의 k제곱분의 1까지 더하는 거죠. 요것이 크다. 1 더하기 2분의 n, 2분의 k보다 크다. 요곳에서 다시 한번 좌변이 분수들의 합인데 이게 몇 개 더하는 거냐? 2의 k제곱 k를 더하는 거야. 2의 k제곱 k를. 자, 요 식에서 다음에 있는 n이 k 플러스 1일 대로 넘어가면은 요만큼 2의 k제곱분의 1까지 더한 것이 n이 k제곱인데 그 다음에 더하는 거는 뭐냐면은 2의 k 플러스 1제곱분의 1이 아니고 1씩 커져야 되니까 2의 k제곱 더하기 1분의 1. 그 다음에 더하는 것은 2의 k제곱 더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더하는 것은 2의 k제곱 더하기 3분의 1에다가 점점점 얼마 될 때까지 2의 k 플러스 1제곱분의 1 이렇게 될 때까지 더하면은 요 식이 크다. 뭐보다? 1 더하기 2분의 k 플러스 1보다 크다. 요걸 이제 증명해내야 되는 거잖아. 요걸 증명해내야 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n이 k일 때에서 n이 k 플러스 1일 때가 되면은 이만큼이 새롭게 붙게 되는데 요 개수 또한 2의 k제곱계예요. 네,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n이 k일 때 시 좌변 우변에 더하기를 해줘요. 여기에다가 더하기를 해주는데 무엇을 더하기를 해주느냐 하면은 요만큼, 요만큼. 그래서 더하기 2의 k제곱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2의 k제곱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점점점 맨 끝에 있는 2의 k 플러스 1제곱을 2의 k제곱 더하기 2의 k제곱을 바꿔줍시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분모랑 똑같은 모양을 바꿔주기 위해서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2의 k제곱 이렇게 그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얘가요 얘가요 1 더하기 2분의 k보다 크다고요. 위에 거가.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어떻게 바꿔주냐. 이거 계산하기 되게 어렵거든? 손분하기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이 분수를 바꿔주면 돼. 분모 2의 k제곱 플러스 1에서 2의 k제곱 바꿔줘. 뭘 바꿔준 거냐면은 이 더하기를 2의 k제곱으로 바꿔주는 거야. 더하기 2의 k제곱. 이렇게. 그러면 분모가 커졌죠. 분모가 커지니까 분수가 작아진다. 그래서 왼쪽이 더 커요.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더하기 2를 여기 있는 더하기 2를 2의 k제곱으로 바꿔줘요. 그러면 분모가 커지죠? 그 분수가 작아졌어요. 그래서 왼쪽 좌변이 크고 우변이 작다. 이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하냐면은 2의 k제곱 더하기 2의 k제곱 분의 1. 근데 얘는 똑같네? 근데 앞에 있는 애들이 작아졌으니까 좌변이 크고 우변이 작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분수들의 합을 이렇게 바꾸면 좋은 게 뭐냐? 계산이 편해지거든. 요 계산이 똑같은 분수들을 더하는 거니까 네, 분모 2의 k제곱 그거 두 번 더하는 거. 2 곱하기 2의 k제곱. 얘를 몇 개? 2의 k제곱개 더하는 거죠. 2의 k제곱개 여기 2의 k제곱개였어요. 그죠? 약분 해서 요것이 1 더하기 2분의 k 더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1 더하기 2분의 k 플러스 1 되는 거죠. 그래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식의 모양 우변, 요 우변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 때 일단은 개수 잘 받아요. 개수. n이 k일 때 좌변이 k개를 더하는 게 아니고 2의 k제곱개를 더하는 거예요. 2의 k제곱개. n이 k 플러스 1이면 이만큼이 얼마큼 되느냐. 원래 있던 2의 k제곱개에다가 오른쪽에서 이렇게 붙게 되는 게 2의 k제곱개. 이렇게. 그래서 n이 k일 때 식에 요만큼을 좌변 우변 더하기를 하면 돼요. 이만큼을 좌변에 더하고 우변에 더하는데요. 우변 모양이 이렇게 되었단 말이야. 이렇게 새롭게 더하기를 한 요 분수들 얘를 똑같은 분모가 되게 하기 위해서 더하기를 2의 k제곱 더하기 2의 k제곱으로 더하기 2를 더하기 2의 k제곱으로 그러면 똑같은 분수들이 하게 되는 거니까 요 분모분의 1에서 곱하기 개수 근데 얘가 약분되고 없어져가지고 2분의 1이 된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분수 통분하니까 n이 k 플러스 1일 때의 좌변 모양으로 바꿔줄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있는 이 분수들, 2의 k 제곱계 분수들이 이렇게 바뀌는 거,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그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